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증,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하우도 있고, 팁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실전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는 뭐야 한다? 토지증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어는 상당히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대화 속에서 어떤 투자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화에서 이해를 못한다면 어렵죠.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실전 노하우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절대 강자 했었고, 그 다음에 농취 취두, 두 번째가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죠. 농취증 끝판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끝판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취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지만 실무자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가 나왔는데 또뭐 어떤 내용이냐 보면 농지 전용 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 전용이 뭐죠? 뭐 농지를 주택이라든지 뭐 공장이나 창고를 뭐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 진행 중인 경매, 어떤 사업의 경매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이게 있습니다. 농업 경영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농업 경영 주말 체험 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 되네요. 다양하게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 경영 또는 주말 체험 용로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청에서 농지증을 신청하며 관할청은 신청농지 상태, 경작,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부24시 통해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후 관할청은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 사항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이게 전용을 했잖아요. 전용을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 목적자가 되는데 나는 이제 전용 목적 안 하고 농지를 그대로 살란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 형태라든지 경작 이런 가능성이 있다. 너무 훼손됐으면 이제 어렵겠죠. 훼손됐 너무 이제 완전 터프하기를 완전 해서 뭐 보강도 세우고 뭐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은 어렵지만은 그게 아니고 검토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하고 그런 연후에 취득 후에는 관할청은 전용 허가 사항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 전용을 가지고 되고 어쩌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경우 두 번째는 뭐라고 됐습니까? 이번에는 전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관할청에 농지증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또 검토해서 미리 이것도 미리죠. 미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사업계획서에는 발급권자가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 취득 후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 사항은 새로 취득한 후 농지 소유자 앞으로 변경, 명의 변경이죠. 아니면 기존의 전용 허가 취소하고 신규 취득자 명의로 새로 전용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이 많이 이해되죠? 농지 소유자 앞으로 다시 명의 변경, 허가권 다시 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명의 변경 이것입니다. 농지 전용 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농취증 신청 시에는 위 내용, 이 내용에 따라서 농취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세후가 매수 신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뭐 신청인에게 입증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있죠. 근데 미리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 실무적으로는 뭐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거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다시 농지로 가는 게 많을까? 이게 신기한 게 많을까요? 당연히 이게 많겠죠. 농지를 다시 간다는 얘기는 다시 어떻게 보면 뭐 농지로 가는 거니까 좀 되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인데 승계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두 번을 보면은 8번을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허가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 증명서가 필요한지, 그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 증명서는 농전원 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증명서 농전용 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뭐죠? 이거는 낙찰자. 낙찰자죠.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낙찰자, 그 증명서를 받아야 되죠. 받으면은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하니까 농업개혁계획서를 제시를 받아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심사 요건은 허가 받았습니다. 그 절차 요건은 취득 목적을 전용 농업 경영을 하냐, 전용 목적에 따라 다르죠. 앞서도 봤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용 사업 완료 시점은 해당 시점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된 날 준공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를 경영 목적한다면 취소하고 진행 중인 농지를 영농이 가능한 농지 상태로 복구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취소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여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를 취득할 자가 사정상 당장 복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하후 복구 계획서 제출한 경우에는 영농의 실현 가능성 면밀하게 검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앞서 있겠죠? 좀 더 설명한 거죠.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그냥 뭐예요?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발급받아야 된다. 아니면 취소하고 명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했던 내용이 다시 또 부연 설명을 드렸네요. 있겠고요. 10번째 보니까 농지증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 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라면 이건 우리가 이제 예측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해당되겠구나. 농지법에 따라서 처분된다는 농지 모든 농지를 말합니다. 주상공 농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하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이런 경우 있고 상속도 이런 경우 있죠. 농사 안 지면 안 되죠. 농협 등 농지 저당권자 이런 경우 도시지역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죠. 도시지역의 주상공 농지, 그다음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포함된 농지 이건 협의를 농지는 일반 농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신 농지를 처분대상을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물론이고 도시지역에 이게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이겁니다.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정 예정지 내 농지 등도 개발 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료 어떤 때 건축 대장 나오고 소유권 할 때 그때까지는 농지다 이렇게 있습니다. 주상공으로 지정되더라도 동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장기간 농지로 남아있게 되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지의 실태 조사 시 그 이용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배 11번에 보니까 한 필지 내에 주거지역과 농업 진인지역 농지가 같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번지가 번지가 어디 무슨 동 1번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번 땅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지 번지는 한 필지예요. 이게 만약에 2000평방미터다 있겠죠? 이만큼은 주거죠. 이만큼은 농업진인지역 그거죠. 이렇게 이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도시지역의 주상공, 농지 등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외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되므로 한 필지 내에 농지증 발급 대상 농지와 발급 대여 농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는 이럴 때는 단 여기 있어도 발급받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게 단 한 평만 있어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한 평만 있어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받으니까 나는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한 필지 내에 있습니다. 여기 단 1평방미터 있어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죠. 이거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평방미터 있어도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개간 사업을 통한 종중
개간 사업을 통한 종종 일반 법인 농지 소유가 가능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간 사업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간 사업이 뭐죠? 개간 사업이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사업을 개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할 겁니다. 통합 중정 일반 법인의 농업경영 목적 농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음. 농지법 6조 2항에 따라서 비농업인 종중도 안 됩니다. 영리법인 이 경우에 농지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개간과 관련된 조항은 임목이다. 그러니까 남목에서 뭐라고 되냐면 농어촌정법에 나와요. 개간 사업은 농지법이 아닙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와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간 사업으로 설치된 사항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간 농업생산 기반시설 뭐냐면 저수지, 양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이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농지 그 경작 재배지로 이용되는 전답 과수원으로서 개간사업 농지로의 개간사업 그렇죠? 농지로의 개간사업 그렇겠죠? 에 따른 개간사업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는 소유는 농지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니까 그렇죠? 농지니까 개간사업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간 사업에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개간 사업의 후에 또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개간 사업도 많이 하는 투자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주말 체험 목적으로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겁니다. 이게 뭐라고 나왔냐 볼까요? 주말 체험 용역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진구,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취득이 가능하냐 이게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일반인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하고 농업진흥 내의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법에 좀 많이 나왔죠. 농업인 한 온실 재배자 이런 사람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개정된 겁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계획관리적으로 낙서가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2022년 5월 18일 이전 공무관계가 형성된 농지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무관계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지 앞서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2년 5월 18일 이전 공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필지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무관계를 맺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운 것만 하겠다는 거지 기존에 되는 건 아닌 거죠.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서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측정해야 형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법률 이전에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유관계가 성립된 제외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8일부터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로 된 때는 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어야 하고 도면도 제출해야 된다. 앞서서 얘기한 겁니다. 그랬죠?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 나왔네요. 경매로 농지 취득 시 체육과 낙찰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이겠습니다. 하도 많이 안 할게 이것도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렇게는 이제 정부 24시를 통해서 새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이라도 낙찰 전이라도 농취증은 심사를 통해서 신청인의 연령, 직업, 영농능력, 영농거리 등 영농 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에서 실현 가능성, 농지 소유 창안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찰 전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는 농취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 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전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무 담당자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너도나도 신청하니까 이런 거는 신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봐도 불법 농지인데 왜 신청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담당자는 아예 낙찰 받고 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인사이트 통해서 많이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번을 보면 이제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임대한 경우 소유한 농지 이때 발급 새롭게 신규가 되냐 이 얘기입니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시행령에 따라서 신청인의 소유 농지를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산 사용하거나 농작업 전부를 위탁하고 오는 경우는 신규의 화재 발급 제한됩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농지은행에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위탁을 하면 이거 해당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농지은행 위탁하기 때문에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니, 기존의 농지도 위탁할 정도인데 새로운 농지 취득한다? 그러니까 농충이 안 나온 거죠. 이해됐죠? 전부라고 했습니다. 전부.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부가 된 경우는 농취득이 제한이 된다. 이건 참고적으로 이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농지은행에 맡겨놓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새롭게 농지 취득 못하니까. 농지은행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8년, 5년, 8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농지은행이 맡긴다니까 좋네. 이렇게 해서 좋은 거, 그 단편적으로는 좋죠. 단편적으로는. 하지만 때로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농지은행에 맡겼는데 새롭게 농지 투자하고 싶은데 못 사는 거죠. 농수증이 안 나오니까. 발급이 제한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다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마 세 번째 시간 되니까 농수증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농수증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요즘에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뭐냐면 농축증이 왜 제한되냐. 원산복구가 있고 불법 농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안 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런 내용의 판례거든요. 최근 판례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판례 전문을 보면서 앞으로 농축증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아마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례를 하나 보고서 농축증은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농축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